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발표됐던 CPI는 9.1%였고 오늘 아침 발표된 PPI는 11.3%로 역시 예상치보다 훨씬 좀 높은 그러한 지금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올게 온 거로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보다 좀 높았다는 점은 이제 뭐 약간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월가 쪽이나 뭐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놀랍게 보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네. 단지 어제 그 CPI에서 나타난 내용 중에 이제 크게 그 길이 두 가지로 좀 나뉘었어요. 물론 뭐 전방위로 다 그 물가가 올랐지만 에너지 부분이 뭐 거의 주도를 했어요. 네, 그 네. 물가가 오른 데 있어서. 근데 에너지 부분이 이제 물가를 올리는데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올렸는데, 네. 지금 그 CPI 자료는 이제 보통 15일로 마감을 해요. 자료를 계산할 때. 네. 근데 지금 그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권의 원자재 가격 하락, 특히 그 원유가 하락은 6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별로 이제 이 말씀드리면은 좋게 이제 기분 좋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 가솔린 값이 떨어졌어요,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네, 근데도 워낙 뭐 떨어졌어도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즉 그 CPI가 계산할 때의 날짜 마감일 이후부터 떨어진 효과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난 6월의 CPI 상승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통계적인 착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고 그러죠.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물가 지수는 약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뭐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지금 이제 7월 숫자에서는 오히려 지금 에너지 부분이 내려갈 약간 것이다. 뭐 하락할 수도 있다. 이제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볼 때는 높은 수준을 유지지만 이제 6월의 숫자가 뭐 크게 그 본인들의 생각을 좌우할 만큼의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그 월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26일하고 27일에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는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일단 뭐 통계부터 말씀드리면 월가의 전망은 이렇게 됐어요. 그 1%, 7월 27일에 1% 포인트를 올리는 전망이 지금 약 3분의 2로 올랐었습니다. 어이고 그래요. 네. 네네. 3분의 2로 올라섰다는 것은 거의 뭐 그쪽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연준의 그 12개 지역 중에서 이제 벌써 지역 총재들이나 위원들의 입에서 1% 포인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어제만 해도 그 클리블랜드의 지역 총재인 그 로레타 마스터라고 하는 분인데, 마스터 총재도 1%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했고, 저희 LA가 속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그 데일리 총재 같은 분도 1%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렇지만 나는 뭐 0.75를 더 지지한다. 이제 그 애매한 그런 발언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연준 위원들의 그 여러 군데 연설이나 또는 뭐 청문회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1% 포인트의 가능성을 지금 서서히 열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큼 연준 쪽에서 볼 때는 1% 포인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에 맞춰서 월가도 뭐 한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그 응답자들이 이제 1% 포인트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7월에 0.75% 포인트만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7월에 0.75를 올렸을 경우에는 9월에도 0.75를 올릴 거라는 응답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7월에 크게 한 방 맞고 이제 9월에 0.5로 갈 거냐, 아니면 7월에 0.75하고 9월에도 0.75 갈 거냐, 이 답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이언트보다 더 큰 뭐 얼트라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은 그냥 미디엄 스텝을 갈 거냐는 얘기지. 뭐 1% 포인트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상당히 완화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상당히 연준은 강하다, 강경한 입장이다. 이걸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1.5% 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합해서. 네, 그렇게 되고 한 가지 좀 정치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연준은 전통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의 미팅에서는 맥시멈 0.25포인트 올리거나 심지어는 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치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9월 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좀 시간적인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뭐 이번에 1을 올리고 다음에 0.5를 올리고 아니면 이번에 0.75를 올리고 다음에도 0.7을 올리고 이것만 해도 벌써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뭐 완만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는 과연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걱정이란 말이에요. 뭐 월가에서는 이미 100%라고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100%라고 보고 있고 이제 조금 좀 빠른 분들은 이제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그런 그 의견도 많고 왜냐하면 1사분기가 마이너스 1.6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지금 6월까지 마친 2사분기가 뭐 획기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자료는 지금 거의 없어요. 일단 2사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기준으로 하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기준을 안 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발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선진국들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침체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뭐 신문에 크게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금융계의 대부, 우리 JP 몰건의 다이먼 회장이 뭐 한 2주 전에 그랬죠. 그 지금 폭풍이 오고 있는데 아니야 잘못됐다. 폭풍이 아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이제 오늘 그 JP 몰건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앞으로 부실 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그 적립금을 11억 불을 쌌어요. JP 몰건이.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없지만 현재의 경기 전망으로 볼 때는 부실 대출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됐는데 베이지북이 연준에서는 가장 최신 그 정보예요. 근데 베이지북에서 12지역 중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고 다들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중에 5군데 지역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볼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제 뭐 거의 확실성이다. 그러나 얼마만큼 빨리 오고 얼마만큼 깊을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지금 그런 그 의견이 차이가 있을 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지금 이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나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뉴스 속으로 순서에서 주영석 기자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요. 대기업들 테슬라나 앞서 말씀하신 JP몰건들 이런 대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또는 감축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더 심화되지 않겠어요? 그게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가지고 올 수는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연준의 입장을 그대로 좀 그 해석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연준에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당신들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았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그 기준이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지금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한 3.6% 수준이지만 네. 실업률이 4%대를 약간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언급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은 어렵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내에 이제 경기를 측정하는 게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앞에 세 가지 부분은 다 나빠요, 지금. 다 나쁜데 지금 고용만 괜찮아요. 네. 고용만 괜찮으니까 연준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겪지 않고 과연 인플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잡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예요. 하니까 어느 선까지 이제 고용의 희생을 감수하고 인플레이션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정적인 성장으로 돌아서야겠다는 그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실업률이 한 3.9에서 한 4.1%까지 올라가는 것을 예상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운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